안녕하십니까. 모닝쇼 이건입니다. 뉴욕 증시는 소폭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잠시 쉬어간다라는 관점에서 시장은 내다봤고요. 이날은 그동안 잘 나갔었던 테슬라가 약간을 조정을 받게 되면서 시장에서 멈춤 현상들이 나와줬습니다. 자, 다시 한번 국채 수익률의 급등 속에서 우리 시장은 어떠한 트럼프 2기를 대응해야 될지 오늘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 하이라이트 1번부터 3번까지 모두 다 역시나 트럼프라는 키워드가 기저에 깔려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이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시기가 더 늦춰질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 페드 위원회 그런 전망이 되겠는데요. 매파 위원이었던 만큼 매파적인 그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자, 두 번째는 대선도 공화당이 이겼는데 상하원 모두 다 공화원이 휩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자, 그러한 내용성을 예상하면서 국채 수익률이 높아졌다라는 점 시장에는 부담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강달러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달러가 강세인 만큼 거래가 되고 있는 금값도 반대로 최저치를 치게 되면서 유가와 계속해서 환시장의 영향력이 시장에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잘 나갔었죠. 테슬라 이제 6거래일 만에 숨 고르기를 하는데 숨 고르는 것 치고는 상당히 좀 세게 숨을 고른 그런 상태입니다. 악재가 추가로 있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의 상승세에 대한 피로를 하락의 원인으로 잡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이 아주 잘 나온 기업 쇼피파이가 되겠습니다. 장중에 두 자릿대의 강한 상승세를 보이게 되면서 실적 모멘텀에 따라 움직였었던 시장이었고요. 반면에 테슬라가 하락하는 만큼 엔비디아는 반대로 강세를 좀 띠게 되면서 이날 시장의 수급의 흐름을 체크해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마존 역시 개별적인 모멘텀 속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모닝뉴스 6가지 체크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전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제도 전쟁에 대한 내용들이 솔솔 나오고 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결국에는 수전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건주에 대한 포인트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되겠고요. 트럼프 트레이드 간밤에는 살짝은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환율의 상승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게임 쪽에서 시프트업이 되겠습니다. 실적이 잘 나왔었는데요. 모바일, 콘솔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모닝 리포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SK텔레콤 들어가 있는데요. 이제는 통신주뿐만이 아니라 AI라는 그런 키워드가 있습니다. A.이라는 AI 비서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고도화에 본격적으로 돌입합니다. 자, 그다음 통신 쪽과 관련해서 RFHIC가 되겠습니다. 삼성과의 연결고리를 좋게 보고 있고요. 종목 자체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도 또 하나의 매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급식과 또 관련된 종목이죠. CJ 프레시웨이입니다. 3분기 실적은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장세가 약간은 둔화되지만 업황 자체가 살아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게 되면서 RFHIC와 비슷하게 저평가에 대한 매력 포인트를 짚어줍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약보합 정도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다우지수 0.8, 그리고 나스닥 지수 0.1, 그리고 S&P 500 지수 0.2% 하락을 했습니다. 그동안 상승에 따른 피로감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날은 테슬라가 많이는 밀리는 가운데 매그니피센트 7 기업들의 상승세가 견조하게 유지가 됐던 게 특징입니다. 강했었던 중소형주들도 오늘만큼은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시장에서는 이제 선거의 잔재가 끝났다라고 봤습니다. 자, 헤드라인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전 연준 위원이었었던 위원의 이 금리 인하가 늦어질 거라는 그런 발언이 있었는데요. 로레타 맨스터 전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입니다. 매파 성향을 떴던 그런 인물이고요. 현지 시간으로 12일 UBS 컨퍼런스에 패널로 참석해서 내년 금리 인하 횟수가 지난 9월에 예상했던 것만큼 많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자기의 견해로는 금리 인하 전망을 줄인 시장이 옳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4번 인하할 예정인데 그 횟수가 줄어든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했고요. 또 메스터 전 총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재정 정책에 따른 세부적인 경제 전망은 내년 초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단순히 관세만 볼 게 아니라 세금, 지출, 그리고 이민 문제까지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어서 국채 시장이 이런 공화당의 계속된 선거 승리와 관련해서 반응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2일 뉴욕 시장에서 미국 국채 수익률은 전 만기물에 걸쳐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10년물이 13bp 오르면서 4.4%대, 그리고 2년물도 4.3%대까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당선인의 세금과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촉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트럼프의 당선 이후 국채 수익률의 오름세로 이렇게 연결이 된 거라고 보고 있고요. 공화당이 백악관에 이어서 상원 그리고 하원에까지도 장악을 하는 이른바 레드 스윕에 대한 가능성이 더 가까워지면서 채권 시장은 금리 상승을 예상하는 움직임으로써 결과를 얘기해 줬습니다. 관련해서 미국 선거 전문 사이트 디시전 데스크에 따르면 오늘 오전 공화당이 하원에서 승리할 가능성을 무려 99% 이상으로 봤습니다. 자, 마지막 헤드라인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강달러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선물 시장들이 되겠는데요. 이 달러 가치 때문에 현지 시간으로 12일 국제 유가 그리고 금 가격이 동반 하락했습니다. 금은 12월물인데요. 0.4% 하락하면서 2,600달러에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RJO 퓨처스에 따르면 정기적인 금 강세 흐름에서 나타난 조정 움직임에 불과한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요. 기술적으로는 금 가격이 2,600달러 수준을 지지선으로 삼고 상승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강달러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부분을 부정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국제 유가는 달러 강세에 더불어 수요 전망 축소에 따라서 약 2주 내에 최저치까지 내려갔는데요. WTI가 68달러로 70달러를 하회했고요. 브렌트유도 70달러 중반에서 71달러까지 내려갔습니다. 오펙에서 4회 연속으로 수요 전망을 하회시켰는데요. 이렇게 수요 전망을 하회한 주요 배경으로는 중국을 지목했습니다. 자, 다음은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테슬라입니다. 6거래일 만에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무려 6.1%나 하락하는 내용인데요. 자체 약재는 따로 안 나왔고요. 테슬라의 수급이 엔비디아로 갔다라는 시장의 분석입니다. 테슬라는 대선 이후에 40% 급등을 했었고 그 이후에 6% 조정을 받습니다. 다음은 실적과 관련해서 쇼피파이 보겠습니다. 매출이 아주 강력했다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시장에서 장중에 두 자릿대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종가 기준으로 21% 이상 올라갔었습니다. 이날 매출이 21억 6천만 달러 예상치 상회했고요. 영업이익도 상회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총 거래액과 지속적인 거래 자체도 전년 대비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사측에서는 4분기 때에도 3분기처럼 기대 이상의 수익이 날 것이라고 좋게 봤습니다. 다음은 엔비디아 보겠습니다. 이날 수급이 엔비디아로 온 것도 있지만 미지오 증권에서 목표가를 상향한 것도 좋은 재료가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옵션 거래도 증가하게 됐다는 것도 호재가 되겠는데요. 이날 엔비디아는 2% 오르면서 148달러까지 아주 회복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날 상승은 엔비디아만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칩스법이라든지 이런 반도체 증설과 관련된 부분들이 지연됐다라는 소식들이 곳곳에서 나오게 되면서 결국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장중에 상승폭을 줄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마존 체크해 보겠습니다. AI에 대한 투자, 거기에 연말 쇼핑 시즌까지 겹치게 되면서 상승을 했는데요. 1%대의 견조한 상승세를 잘 유지해 줬습니다. 208달러의 거래를 마쳤고요. 엔비디아와 AMD와 경쟁하는 이 아마존의 AI 칩을 사용하는 연구자들에게 무료로 또 컴퓨팅 파워를 제공한다는 소식도 이날 호재가 됐습니다.